안녕하세요. 법무부인 가엘에서 조세와 회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이종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수한 문제로 배우자 등과 어떤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사례를 들게요. 어떤 A라는 분이 다주택자입니다. 보통 남자로 가정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2억에 취득했던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 현재 시세가 5억이 됩니다. 5억. 이 아파트를 팔려고 했더니 다주택자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옆에 지인이 말하기를 이 아파트를 자, A의 와이프인 B, 이거 처입니다, 처에게 증여라는 겁니다, 증여. 처에게 증여를 하고, 이 처가 요거를,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 그때는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오늘은 이걸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증여를 할 때, 이게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그 과거 통사에서 10년 동안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는 증여할 수 있고요.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6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계 존비속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10년 통산에서 통산 자녀라고 말하겠습니다.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걸 많이 활용해서 증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한 것처럼 이분이 현재 5억짜리를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처인 B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 취득가액은 이 증여 당시 시가인 5억이 되고요. 요걸 갖다가 팔 때 시가에 5억에 팔든지 아니면 6억에 팔든지 팔면서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가액 그래서 취득가액 이걸 뺀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만약에 5억으로 가정하면 취득가액이 5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제로여서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가 자기 와이프 B에게 5억짜리를 넘기게 되면 배우자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지 않고 또 처 입장에서는 그걸 바로 그 시대로 팔게 되면은 양도 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일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요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이용한 그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아까처럼 자녀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별로 큰 실익이 없고요. 많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 저걸 이용해서 절세 행위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어떤 토지나 건물을 배우자로부터 보통 아니면 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인 5억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 여기 경우 같으면 A가 취득했던 가액은 2억을 취득가액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처가 양도하는 시기가 10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처는 양도가액은 5억이고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이제 2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3억이 되기 때문에 이 3억에 대해서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은 결국 B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고, 또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활용하셨던 6억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여기서 다 써먹어버린 꼴이 되죠. 5억 원이나 써먹었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계 존비속가에는 어차피 5천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내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에는 최소한 10년은 가지고 있은 다음에 팔아야만 어떤 세금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이건 꼭 상식적으로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2022년 말까지만 해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습니다. 5년. 5년이었기 때문에 5년만 버티고 또 팔면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저걸도 여전히 이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10년이라는 점 꼭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한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였고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중에 우리나라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 대주주가 아닐 때에는 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해외 주식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 주식이나 엔비디아 주식, 이게 해외 주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했죠.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도 이제 해외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해외 상장 주식이죠. 해외 상장 주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 금액은 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뺀 양도차익에서, 그다음에 이제 소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라고 250만 원이 있거든요. 250만 원을 차감한 요 금액에 대해서 세율 22%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금 안 내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별로 없는데,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 내는 게 아깝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게 뭐냐면, 아까 똑같은 이유로 이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은 배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공내의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다음에 배우자가 바로 양도하게 되면 그때는 별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봤던 부동산을 배우자 간에 증여했을 때에는 10년 내에 보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걸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2월 과세라고 합니다. 2월 과세는 부동산의 경우는 10년 내에 장기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올해부터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이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의 경우에도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음에 양도할 때에는 이것을 1년 내 양도할 때에는 최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그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바뀐 겁니다. 아까 부동산과 똑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가 아니라 똑같이 양도차익이 그 증여한 상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에서 이익이 많이 남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온전히 다 세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에 양도할 때는 예전과 다르게 반드시 1년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세금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 이건 최근에 새롭게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 이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다 팔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가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